전쟁 영화를, 이것도 한국 영화로 왜 우리한테 고지전을 보러 가셨는지 송기영의 오프닝 크레딧. 네, 이제 지금 뭐 국내에서 이제 지금 뭐 그 대통령 뭐 인수위원회 뭐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난리고 모든 매스컴이 그것만 다루는데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실 굉장히 크죠. 지금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정말 이 전쟁이 어디로 튈지. 그리고 쉽게 끝나지 않을 뿐더러 쉽게 끝나도 또 불씨가 여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복합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국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북한하고 그런 관계 이런 문제에서 과연 이제 어떻게 될지.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뭐 참전은 못하더라도 그런 그 전쟁을 겪는 사람들의 그런 걸 한번 간접적으로나 같이 한번 동참해 보자는 의미에서 지난번에 그 어태건 레닌그라드 그건 이제 실화의 바탕을 한 거죠. 실화의 바탕을 해서 물론 각색을 했 실화가 아니죠. 그 레닌그라드 포위 그 전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이제 그걸 한 거고 오늘 이 영화는 이제 그 고지전은 그 백마고지. 그러니까 아까 어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51년에 대충 전황은 교착 상태에 빠지고 2년 동안 계속 땅 따먹기로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 이제 그런 걸 그렸는데 우선 이 영화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 한국 영화에서 대표작을 10개 꼽는다면 반드시 10개 안에 든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전쟁 영화 중에서요? 아니.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도 10개 안에 반드시 드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중에 뭐 올드보이나 무슨 뭐 JSA 뭐 이런 중에 근데 반드시 전체 10개 중에 고지전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우선 이 영화의 장점은 워낙 시나리오 각본이 좋아요. 그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박상현 작가라고 그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의 그 원작 소설 쓴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이 박상현 작가가 이제 소설 지망에서 민음사에서 문학상을 모집할 때 응모를 했는데 그 제목이 JSA였어요. JSA에서 근데 이제 그때 결선까지 올라갔는데 심사위원들이 이게 여러 가지로 문체도 좋고 사건도 굉장히 잘 썼는데 과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인들이랑 북한 군인들이 이렇게 DMZ에서 서로 이렇게 어울릴 수 있겠느냐.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냐.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그래서 상을 못 탔죠. 상을 못 탔는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김훈 중인가 그 자살인가 타살 사건이 DMZ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 가지로 조사해 보니까 김훈 그 중위가 자살했는지 타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때 북한 군인들하고 우리나라 군인들하고 그 DMZ에서 이렇게 어울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 그 전방 초소에 갔다 온 사람 만나보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저걸 하다가 이렇게 뭐 어떤 교류인지 모르지만 서로 말도 주고받고 뭐 이렇게 저거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DMZ 그 소설이 그거를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취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마무리해서 이제 그 소설이 그 영화가 됐는데 박찬욱 감독의 그 공동경비구역 JSA로 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박상현 작가가 처음에는 박찬욱 감독이 누군지 잘 몰라가지고 굉장히 실망을 했대요. 그 박찬욱 감독이 맡았다 그래서. 근데 정말 그게 정말 그 JSA도 우리나라 영화 10대 영화에 드는 아주 명작을 만들었죠. 그 이제 JSA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 박상현 작가가 시나리오를 쓴 게 이 고지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죠. 서로 전쟁의 와중에서 남북한 군인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그 전쟁의 참상, 비극 이런 것들을 정말 그 좋은 시나리오를 썼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시나리오만으로는 정말 최고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 아까 김영현 작가라고 또 그 작가인데 같이 해서 그 드라마 뭐 아스달? 아스달 연대기. 아스달 연대기 일을 제작했는데 그거는 이렇게 흥행에는 그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건데 정말 박상현 작가의 이 시나리오는 정말 좋습니다. 이 고지전은 원작 소설이 따로 없고
그 박상현 작가가 아마 취재를 했겠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6.25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을 각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협정이 진행 중인데 그 밑에 병사들은 서로 죽이고 싸우고 또거나 그 고지전. 백마고지라는 그 전투가 그 뭐 백마고지 그거를 둘러싸고 남한군하고 북한군하고 여러 번 빼앗기고 그런 것들에 이제 저걸 해서 그 착안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를 아마 취재를 잘 해가지고 써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생각돼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는 그 시나리오가 정말 뛰어나고, 두 번째는 이제 영화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그 영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게 우리나라 이게 2011년 작품이죠? 네. 네. 대한민국 영화의 그 어떤 제작의 수준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구나. 그래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영화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영화 제작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장훈 감독의 연출력이라고 봐야죠. 저는 개인적으로 장훈 감독을 그저렇게 높이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 아까 말한 그 의영지나 택시 운전사도 뭐 여러 가지가 뭐 못 만든 영화는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부각을 된 영화라고 보고, 근데 이거는 진짜 영화를 잘했습니다. 진짜 영화를 잘하고 이제 이게 약간 그 뭐랄까 좀 눈물을 나오게 만드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전쟁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 전쟁에서 여러 가지 사실 그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네, 네. 그 폭격당하고 애가 뭐 살아서 그런 거에서 그 정도는 좀 우리가 받아들여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해서 이 영화의 두 가지 장점은 그겁니다. 첫 번째로 시나리오가 워낙 좋고, 그러니까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한국 전쟁 동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잘 취재를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영화하는 과정에서 그 장훈 감독의 연출력이나 또 그 제작사에서 그 맡은 여러 가지 그 전쟁 영화에서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전쟁 영화로는 최고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거는 분명히 단언해요. 전체 한국 영화 중에서는 뭐 10대 영화라고 들지 말아도 우리나라에서 그동안에 제작된 전쟁 영화 중에서는 최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제가 추천을 했고, 그러니까 이 전쟁이 참 참상이죠. 전쟁이 참상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를 근거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앞으로 또 어디서 벌어질지 모르는 전쟁의 그 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고 그런 자리에서 같이 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새 보면 이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그 유튜브 요새 뭐 여기 정 대표랑 어 대표 덕분에 유튜브 하면서 집에서 유튜브 보는데 그 유튜브에 영화를 써머리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영화를 다 봐야죠. 봐야 이게 제대로 하지. 10분, 20분 그 써머리 한 거를 봐가지고는 안 돼서 정말 이게 중요합니다. 정말 영화 원작을 다 봐야지. 그래서 이제 그걸 거듭 강조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이런 겁니다. 이 전쟁 영화나 이런 건 소위 거대 담론이에요. 전쟁이 얼마나 인간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얼마나 무의미한 짓인가. 이런 정말 참상이 그런 거에 보면 전쟁에서 우리가 그런 많은 감동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 참 역설적이죠. 정말 무수한 몇십만 명이 죽은 것을 영화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감동을 느끼고 이런 게 참 어폐가 있지만, 이 좋은 작품이나 이런 것이 그 고통의 사물이라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건데, 참 요새 이제 우리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이제 그런 힘이 좀 떨어졌어요. 영화, 그러니까 2시간 정도로 그 압축을 해서 보여주는 건 못하고 드라마가 되게 유행한단 말이죠. 드라마가 유행하는데,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이나 이런 것들 시리즈나 이런 걸 잘 만들었는데, 그 시리즈를 만들면 아무래도 그런 거 완성미나 이런 게 떨어지거든요. 그 연장을 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첫 한두 편은 좋은데 나중에는 그걸 이렇게 막 늘리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좀 붐이 분 것 같은데, 그 완성도 면에서는 그 시리즈물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게 뭐가 문제냐면 거대 담론이 많이 사라졌어요. 거대 담론이 많이 사라졌고, 그래서 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드라마로 성공을 하고 있지만, 그런 거대 담론 문제에서는 이 거대 담론 문제는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큰 뭐 전쟁의, 그러니까 반전 영화든 무슨 영화든 또
사람들이 느끼는 어떤 인간애라든지 이런 죽음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영화계나 이런 것들이 너무 그 인기 그다음에 뭐 흥행 이런 거에 너무 유주하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좀 약화돼서 아쉬운데 사실 이 영화도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제가 보기에 아까도 우리가 그 얘기했지만 400만 정도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영화가 사실 명랑이나 택시 운전사보다는 훨씬 더 뛰어난 영화입니다. 저는 좋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참 좀 아쉬운데 정말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2시간 동안 이런 그 참 이게 보기 이게 편한 영화는 아니거든요. 네, 네. 굉장히 힘든 영화입니다. 이 전쟁의 공포에 전쟁의 와중에서 남한과 북한이 대치하는데 거기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영화가 사람들의 관객을 많이 끌지는 못하는데 지금 대개 영화나 드라마 어떻게 만드냐 인기 배우. 그러니까 그 아까 장훈 감독의 의형제를 볼 때 그 이야기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데 거기에 하게 되면 송강호랑 강동원을 내세워서 일단 뭐 좀 손해는 보지 말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의형제. 근데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송강호나 강동원처럼 아주 인기 있는 배우들은 아니지만 이런 영화들이 오히려 더 줄거리를 탄탄하게 만들고 이런 데도 좌우로 안 받게 되는 거여서 좀 저는 이게 좀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 영화나 이런 것들이 흥행을 생각하고 그 제작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인기 배우를 내세우는데 그게 과연 정말 바람직한지. 그러니까 이 거대 담론을 여기도 호화 캐스팅 같은데. 이거 캐스팅인데요, 교수님? 이게 완전 인기 많아요. 그래, 아니, 그러니까 119. 이게 강동원이나 송강호처럼 원맨 쇼는 아니잖아. 사실 택시 운전사도 송강호의 거의 원맨 쇼잖아요. 박수와 네. 이재훈과 신하균, 짱인데. 그래서 하여튼 이 거대 담론이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다들 뭐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자고 해서 제가 추천했는데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